이걸 고3 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일단 고3 학생들 파이널 때 이거라도 필요한 학생들은 배석으로 들으시고 중3 고1 딱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쭉 가르치다 보면은 때때로 이제 저 때문에 힘든 학생들도 있겠지만 야, 반대로 생각해봐. 나도 학생 때문에 힘들 때가 많지 않겠어? 뭐가 힘든 거냐? 솔직히 뭐 저한테 막 진상 부리고 그런 경우들은 없어요. 보통은 어떤 경우냐? 이제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를 때.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뭐 우리 이혼할 때요. 의견이 많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 뭐 자기한테 맞는 편한 풀이 방법을 가져와서 물어봐. 예를 들면 뭐 1달러 읽고 1달러 푸시는 문제 풀고 2달러 읽고 2달러 푸시는 문제 풀고. 근데 그건 이제 한 20, 30년 전에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들 거의 이제 조선시대 태어나신 분들이 수능 친다. 그럴 때 푸는 방법이고요. 요즘 여러분 MZ도 아니야. 니는 뭐 알파 뭐 그런 거라며. 이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절대 그런 접근법 같은 거는 본 적도 없어야 됩니다. 자, 정확히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할 텐데 21학년도까지 수능이 좀 정상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평가원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고1, 2 교육청 모의고사랑 구성이 똑같아요. 5문제, 5문제, 5문제고 옛날에는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10문제를 묶어가지고 1페이지가 화법, 2, 3페이지가 화작 통합형, 그리고 3, 4페이지가 작문인데 잘 들어. 이게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난이도는 이미 독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작은 내용이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다는 거지. 그렇지만 내용이 쉬우니까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제 거기서 계속 문제적인 지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잘 잡아두셔서 그냥 다 맞아버리라니까. 얘들아, 간단한 거야. 너희가 국민평균 5등급이야. 평균이 5등급이라니까. 5등급이 잘하니? 뒤지게 못한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공부 잘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5등급이. 그런데 5등급만 돼도 중간은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어떤 꿈을 자꾸 이쪽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져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쪽 세상은 본 적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들은 몇 등급 나오는지 막 특히 관심도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제가 종합반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막 수학 영어 물어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래. 국어는 뭐 천재들이니? 국어는 영재들이야. 1, 2등급 다 나와 있어 실제로.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당초 이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라니까. 그냥 이거야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국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다른 과목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서울대 들어가서 한 과목만 잘했겠니? 그리고 제가 원래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복수공부 하려고 했었어요. 남들이 나를 비웃었지. 서울대생들은 안 비웃어. 되게 진지하거든. 근데 이제 모자란 이제 이 5등급도 안 나오는 이 인간들이 꼭 비웃었어. 그 비웃음이 제가 약간 굴복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면에서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들 하시고 다시. 그래서 이 세팅을 딱 하고 가야 돼. 자, 그럼 봐. 설명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봤었던 그 독서 구조야. 그런데 여러분을 데리고 모의고사 수준의 독서 구조를 잡으려니까 잘 안 됐던 이유는 내용적으로 고1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고3 레벨이야 거의. 고3에 조금 쉬운 수준의 지문들이 고1 독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거 화작 가지고 애들 지금 기본기 잡아주면 딱이겠다가 보인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신 끝나고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자, 두 번째, 화작 통합형은 보통 대화형인데 이 대화형이 수능에 출제된 지 역사가 짧아 한 1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도 안 됐다. 10년이 안 됐네. 거의 뭐 10년 안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개발이 처음에는 많이 안 돼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문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제가 유일하게 문제부터 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야. 근데 요즘도 대체적으로 80%는 예측이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인데 중간중간에 딱 끊어주고 발치독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이건 좀 이따 대화형 문제 풀 때 같이 볼게. 자, 세 번째는 논설문을 여러분이 거의 볼 일이 없어. 그래도 한 5년 전, 3년 전에는 6구 수능 중에 한 번 정도는 독서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설문 구조를 거의 못 봐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논설문 구조를 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고 좀 이따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어제 수업 한 2-3시간 했고 오늘 한 수업 2-3시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논증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이 끝났는데 오늘 논증 구조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증이라는 건 논리라는 건 정말 별게 없고 이런 용어들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개소리 하는 거야. 잘 봐. 논증 풀어쓸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정보의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논증 구조야.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그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뭐냐? 논리라는 단어야. 논리라는 단어는요. 합리 플러스 뭐야? 이체 맞다야. 이체 맞은 게 뭔데? 뒤지게 많아요. 연역, 귀납, 변증, 유추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 엄마랑 꼬맹이 한 5살 먹은 애랑 싸웠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가 나서 너 빠락빠락 대들아 막 이러기도 하잖아. 논리는 맞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무논리로 가는 거지. 대든가 같은 무논리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야. 유치원 애들이 말 제일 잘해. 우리 조카 말 제일 잘해. 우리 조카랑 우리 누나랑 싸워. 싸워. 우리 누나가 엄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아들일 거 아니야. 우리 조카가 이제 지금 6살인가 그래. 말을 뒤지게 잘해. 진짜. 말을 뒤지게 잘해. 그래서 못 이겨. 논리로 절대 어른들이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누나가 꾹꾹 참는데요.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논리라는 게 진짜 별게 없다니까. 그럼 어떤 게 논리냐? 정확하게 구조를 갖춰야 논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논증 구조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얘기했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장과 그것에 근거가 있으면 논증 구조는 끝이야. 그런데 이 논증 구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도입, 뭐 전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논증 구조를 창의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창의적인 부분인 이유가 내가 논문을 쓴다는 건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그걸 인정받았을 때 박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쯤 되면 당연히 거기까지 요구하시겠죠. 맞잖아. 야, 누가 교수가 되겠어. 공부 잘했던 서울대생들이 들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학부 수업은 많이 달라요. 내가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출강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 출강하시면은 고등학교 수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가르쳐 주죠. 너무 편해. 맞잖아.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서 온 게 서울대 아니야. 너무 공부 편해요. 그거 다 가르쳐 줘. 근데 서울대 교수님들은 수업을 하잖아. 3시간 수업하잖아. 한 3시간 중에 한 2시간 30분을 질문만 하다 가요. 그럼 씨발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공부인 거야. 왜? 니네가 풀어보라는 거지. 왜? 맞잖아. 너희는 학자가 될 애들이고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야 될 애들이니까 의문을 가졌으면 그걸 푸는 능력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니네 알아서 해오고 방구석 가서 엄마랑 하든지 뭐 동생하고 하든지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서 사실 좌절이야. 저는 석박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 레벨이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야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빨 건 빨고 깔 건 까는 거야. 근데 서울대 교수님들 내가 깔 수가 없어. 위대해 진짜. 자, 그럼 봐. 논증 구조에서 창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장 근거에 뭐가 붙는다? 예상 가능 반론을 미리 붙여놓고 재반박하는 거야. 잘 들어. 내가 논문을 쓴다는 건 논리적으로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미리미리 방어를 해놔야지. 이해됐어? 미리미리 방어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창의적으로 이런 공격 저런 공격 저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네를 쫙르륵 열어놓고 예반 재반박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 구조야.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 시험을 친다. 요즘 거의 없었지만 보통 이 구성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쓰라 그러잖아. 그럼 얘를 날리고 주장 근거부터 박는 거야. 그리고 예시 하나 들어주고 예상 가능 반론 재반박 해가지고 재반박의 근거 예시 들어주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한 달락이 딱 완성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걸 이제 수능형으로 묻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수능형으로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보통 보면 주제 세팅이 돼 있어요. 저 따라오실까? 주제 세팅이 돼 있어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주장한대. 자, 그럼 봐봐. 주제는 여기서 뭐야? 사회적 쟁점인데 좁혀보자. 사회적 쟁점 뒤지게 많잖아. 로봇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제 세팅이 돼. 두 번째는 저 따라오세요. 이거 어제도 내가 뒤지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요즘 문학 킬러에서 이걸 가져다 쓴다 그랬었지. 이게 화법이라는 가장 신생 학문에서도 매체 언어라는 가장 신생 학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그랬어. 담화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담화 요소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화자 청자 어떤 내용을 표현할 것이냐, 의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자는 누구야? 학생들이야. 정확하게는 우리 학급 학생들. 됐어? 어떤 맥락이야? 뭐 발표를 하든지 발표인가? 뭐 뭔지 뭐 있겠지만 아무튼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됐어?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은 뭐냐?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화자에 대한 분석이잖아. 저걸 적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자 봐. 맨 처음에는 뭐 하겠어? 개혁하겠죠.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5단계라고 해. 근데 뭐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안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야. 여러분 등차 수열을 배울 거야. 맞지? 근데 등차 수열은 예를 들면 일정한 수를 더해가도 되는 수열이니까 등가 수열이라고 이름 바꿔도 돼요. 맞잖아.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니까 같가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어. 간격이 같으니까 등간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다 교통정리하고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가 뒤지게 오래됐기 때문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붙여버리잖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이야. 국어는 30년 됐다니까? 그러면요, 전언이라고 됐다가, 언어라고 됐다가, 메시지라고 됐다가, 표면적 의미라고 됐다가, 지적 의미라고 됐다가, 이런저런 표현들을 다 교통정리 없이 쓰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나마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학자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장문의 과정을 교통정리를 해봤더니 5단계라는 거야. 일단 교과서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맞진 않는다고. 이제 30년밖에 안 된 학문이라고. 수학으로 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야. 됐지?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하셔야죠. 계획했으면 거기에 맞는 자료 같은 거 수집하셔야지. 자료 수집했으면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써보는 거야, 표현하고. 자, 표현했으면 가만히 아니요. 고쳐 써봐야죠. 이렇게 5단계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도 봐. 맨 처음 뭐 하는 거야? 과제. 일종의 계획을 하는 단계예요.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글을 쓰는 단계 중간중간 생략하고 해놓은 거고 이걸 문자시키기도 한다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게 되고 나서 당연히 잘 봐.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글을 썼어. 어떤 글쓰기 전략이 있냐? 이 워딩은 뭐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의 언어적인 개념적인 용어들의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문제는 이게 무슨 의도의 문제인지 잘 안 보인다는 건데 간단하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제가 그 구조야.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주제 구조를 놓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자료 활용.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료 활용과 내용의 생성이라는 유형이 있다고. 됐어? 그럼 자료 활용이라는 워딩이 나오면 어떤 유형이야? 써. 자료
활용과 내용의 생성. 자, 얘도 결국에는 주제가 중요하고요. 얘도 결국에는 구조가 중요해요. 이해됐어? 결국 얘도 주제 구조야. 근데 1번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그 디테일이라는 게 다시 뭐냐? 주제 구조의 디테일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구조도 되게 거시적 차원에서 최상위 정보로 들어오는 주제 구조가 있을 거고 차상이나 차차상위 정보의 주제 구조가 들어올 수 있겠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아시겠어? 자, 세 번째 문제인데 봐. 반박 유형.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었죠. 이제 나와야 된다니까. 유형 연습을 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오늘 2차 방정식 풀이법을 배운 거야. 그럼 풀어야지. 자, 반박 1번. 뭐다? 상대방의 주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다?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요. 인터넷 댓글이 달려. 아, 못생기셨네요. 그럼 반박이 아니라고. 그럼 팩트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반대가 아니야. 왜? 상대방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반론이야. 상대방이 얘기한 것, 상대방이 얘기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반대해야 된다니까. 이게 반대야. 이게 반박이야. 근데 우리는 반박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건전한 반박 별거 없어. 두 가지만 하시면 돼. 아시겠어? 그리고 봐봐. 반박도 일종의 주장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까지 들어와주면 완벽하고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 풀 때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냐 반대를 했느냐 여기까지만 보셔도 보통 답이 나옵니다. 되셨어?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어요. 이 유형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하나씩 볼 건데 자, 주제 형광색 주황색으로 볼 거고요.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학급 학생, 주장. 내가 왜 여기 형광펜 쳤는지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사회적 쟁점은 일단 주제예요. 학급 학생들은 청자죠. 즉 담화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야. 두 번째 주장은요. 의도 목적이죠. 의도 목적이 주장이니까 논설문 구조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한 줄에 수학 문제 풀듯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풀이 과정들이. 자, 그럼 봐. 자, 문제 상황들이야. 어떤 문제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로봇세가 뭔지 모르는데 해결 어떻게 해주면 돼? 로봇세 개념 설명하면 되지. 도입 목적을 궁금해하는 게 문제야? 아, 설명해주면 되지. 견해가 달라? 설득하면 되지. 이해됐어?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문제 상황을. 자, 그럼 문제 상황을 설계를 했으니까 갈 건데, 잘 들어,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정은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최소한 봐봐, 지금. 힌트가 다 나왔다. 뭐라고 나왔냐? 논설이지. 뭐야? 상반대 있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찬성반대가 있는 거야. 깔끔해. 뭐가 있다? 그래. 찬성과 반대가 있는 거라고. 그럼 봐.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로봇의 문제점이죠. 위협받는 거다. 로봇의 문제점이죠.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다. 문제점이죠. 로봇의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이 대상이래. 얘는 가치 중립적이야.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생긴다? 야, 그러면 로봇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문제 해결이 로봇을 활용하는 거겠는데? 오히려, 자, 그리고 봐봐. 악영향을 준다? 도움이 된다. 찬반이 지금 섞여 있고 가치 중립적 정보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분류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아시겠어? 왜? 논설문 구조니까. 왜? 주장과 반대라는 찬반의 대립이 있는 정보들이니까 찬성 정보, 반대 정보로 분류하시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이제 일단락 항상 주제 세팅의 단락이고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 봐. 로봇의 발달,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문제점. 그게 문제가 사람들의 불안. 그럼 봐.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 왜지? 왜지? 자, 첫 번째. 로봇 세는 세금이다. 정의했죠. 자, 간략하게 정의를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로봇세는 하위 개념이고 세금은 상위 개념이잖아.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 중에 어떤 특성이 있는 하위 개념인지 정해주는 게 바로 정의의 방식이야. 그래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 잃은 사람들 문제가 되니 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로봇세 도입을 하겠다. 아, 그러면 로봇 때문에 혹시 드론 예를 들면 드론 택배가 들어오면 이제 나 쿠팡 택배 기사 안 해도 드론 택배로 버는 돈을 나한테 주고 뭐 테슬라 그 AI 뭐예요? 자율주행 들어오면은 나 택시 기사 실직해도 주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거지 이제 됐죠. 하지만 나는 반대한대요. 여기다 써 뭐라고? 주장. 로봇세 도입에 반대야. 얘들아 얘기했지. 논증구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근거. 이 마지막 문장에 근거를 바꿔 쓸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 이응, 이응. 그게 뭐야? 이유. 이유에다가 근거. 이해됐지? 자, 그럼 봐. 이제 논증구조로 나온 거야. 근거가 이단락. 자, 그럼 봐. 이단락 첫 줄은 뭐냐고. 이 메타데이터가 뭐냐고. 이 의도와 목적, 역할이 뭐냐고. 뭐야? 근거지. 내 주장의 근거죠. 됐어? 근거 1. 그래서 저는 근거를 cause 원인이라 이유라고 쓸게요. C1이라고 적을게. 아유씨. 헷갈리니까 근거 1이라고 적자. 근거 1. 나는 로봇세가 불공정 가세라고 본다는 거야. 그럼 모바일 뱅킹 갑자기 왜 얘기하냐? 토스 왜 얘기하는 거야? 예시잖아. 토스면 어떻고, ATM이면 어떻고. 그냥 예시라니까?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예시야. 두 번째, 또. 그럼 이제 또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야. 뭐야 얘는. 근거 투잖아. 볼 필요 없이 뒤쪽 나오는 거는. 이미 납부를 하고 있대.
추가 부과한다면 뭐야? 이중과세니까 불공평 과세라는 거죠. 근것도. 됐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1. 불공정과세. 2. 불공평과세. 요렇게 털어내는 거야. 근데 내신이나 이 지적 능력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잼민 애들은 얘들아 나이 50 먹고도 유치한 건 뒤지기 유치해. 나이 70 먹어도 잼민이 같은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잘 봐. 내용일치로만 표면적 정보는 본다? 잼민이 수준이라고. 자, 우리는 이제 고등 또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을 사람들이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생각 좀 해봐.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 주장이 뭐다? 로봇은 반대. 이유가 뭔데? 근거 1, 근거 2. 이 구조로 돼 있다가 보이셔야 된다니까. 내용일치로만 푸는 게 아니라고. 모바일 뱅킹이었나? 모바일 어플이었나? 토스였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정보가치도 낮고. 됐니? 요런 느낌으로 정보 처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논증구는 다 갖춰졌으니까 끝났나? 아니, 3단락이 왜 있지? 앞으로 전망이죠. 로봇 수요 증가. 경쟁이 뜨거워질 거야. 이건 왜 나온 걸까? 전제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 특허권 인정이 돼.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 이거 중요한 거 얘들아. 전문가 견해 인용. 왜? 여러분이 이게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유튜버들 봐. 전문가 몇 명이나 돼. 100만쯤 가려면 전문가가 100만은 못 가. 대중성 있어야지. 100만 간 사람 중에 교수는 거의 없어요. 그럼 봐. 뭐야? 이 얘기야. 논문을 쓸 때는 교수님 견해나 논문이 인용 근거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튜버들 잘 된 사람들 보면은 그거를 대중성 있게 잘 풀어내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다시 돌아와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견해 인용이야. 근거 3죠, 이제. 됐지? 로봇의 도입의 문제점이야. 기술 개발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 로봇 개발했더니 세금 물리면 누가 로봇 개발하겠어? 자, 그럼 거기서 끝나니?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수요 감소, 의지 약화, 기회 감소. 그래, 해결 방법은 뭐야? 오른쪽 넘어가서. 뭐라고 나왔냐?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자, 4단락. 아직도 안 끝났어? 자, 봐. A의 첫 줄은 뭐니?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니? 그러면 논란이니? 네, 아니라 그랬다. 논설문 구조에 논란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 논설문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어? 예상 가능 반론이라 그랬다. 예상 가능 반론은 시그니처야. 화법작문에서. 논설문 구조에서. 시그니처잖아. 저걸 안 쓰면 서울대는 감점이었고 연세대는 쓰면 가점이었다니까. 이해됐어? 왜? 주장 근거는 논증이라는 구조에서 누구나 다 하는데 예상 가능 반론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느냐가 학자가 되냐 못 되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었나 봐.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대 논술을 서울대 논술에선 저걸 굉장히 강조해서 출제를 했고 그 교수님들이 그걸 논술용으로 내면 저런 시험, 수능용으로 내면 이런 시험이어서 이거는 출제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실제로 나올 거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됐지? 예상 가능 반론에 대한 이제 재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역사적인 예시를 근거로 재반박. 자, 마지막 5단락. 요약 정리하는 단락이잖아. 우리는 로봇 덕분에 로봇의 장점이죠. 근거지, 그러니까. 또 근거 또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요약 정리. 자, 근데 봐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결론 단락이니까. 로봇세를 도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편안한 삶이 온다는 거야. 다시. 로봇이 오면 편안한 삶이야. 로봇이 도입되면 편안한 삶이 지연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들어라. 애들이 왜 8번에서 고생을 했냐면 이거 실제로 여러분 1구 수능 쳤던 애들의 후기를 보잖아. 로봇의 지문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소리를 엄청 하는데 왜 그러냐? 내용의 일치를 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5년 지났다고 이제 공략법이 막 나름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가 나름대로 풀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용 일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잘 봐. 내용은 없어. 구조로 푸는 거야. 자, 그럼 봐. 기억의 문제 상황 뭐였어? 개념을 몰라. 해결 방법이 뭐야? 개념 설명이지. 이거 어디? 1단락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뭐 설명해주면 돼? 로봇의 개념 설명해주면 돼. 2번 선지. 니은이 뭐였어? 로봇의 도입의 목적을 모르겠대. 해결 방법은 뭐야? 목적을 설명해주면 되지. 이해됐냐? 근데 많은 애들이 2번 선지를 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이야. 쭉 읽다가 남아있는 건 최근에 읽은 정보고 최근에 읽은 정보에서 로봇의 대입으로 편한 삶이 지연돼. 로봇 들어오면은 그러면 편안해지겠네? 로봇 사용으로 편안해지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착각한 애들이 뒤지게 많았던 거야. 물론 선생님 저는 맞췄는데요 라고 이제 귀 닫기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또 틀리는 거지 순날 가서. 지금 목적은 어디 나와 있어? 결론 단락이? 1단락이 나와 있잖아. 기억니은 디귿은 1단락에서 문제 해결을 다 했어요 지금. 1단락으로 다시 가볼게. 1단락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래, 로봇의 도입의 이유가 뭐야?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봐, 3번 선지.
그래. 로봇셀을 왜 도입했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로봇의 목적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려서 정답 2번인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갔어? 마지막 문장, 대부분 아니겠지만 이걸 틀린 애들은 니은 노란색 부분, 글 전체 마지막 부분을 읽고 8번에 2번이 괜찮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왜?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니까. 전체 구조를 못 보고. 아시겠니? 그래서 답을 이상한 데서 골라놨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틀린 선지가 2번 선지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건데 왜 2번이 괜찮다고 생각한 애들이 있냐? 노란색 내용일치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은 1단락에서 다 해결된 문제야. 1단락 구조로 털어야 돼. 1단락 구조 털어보니까 로봇의 도입 목적이 뭐야? 로봇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라니까? 그게 3번에 딱 박혀있잖아. 2번 선지 딱 의도는 뭐야? 바로 끝 문장에 있는 거를 바로 갖다 박아놓음으로써 내용일치로 터는 애들을 변별해내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출제 의도였잖아. 그러니까 2번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애들은 왜 넘어갔다? 마지막 문장 읽고 로봇의 도입, 로봇 목적 이런 거겠지? 라고 내용일치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비비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로봇의 도입 목적이 뭐라고? 3번이라고. 구조적으로. 2번 구조가 아니라고. 정답 2번 끝이라고. 이런 얘기라니까? 이해됐어? 봐봐. 자, 봐. 로봇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이 있는데 로봇의 대입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거는 5단락의 내용에 있다면 있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은 1단락 구조 처리로 처리가 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냥 아웃이야. 자, 그 다음에 9번. 나를 활용해서 달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학생의 자료 활용.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달을 작성했다. 나를 활용했다. 그럼 나에는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게 있었잖아. 그럼 봐. 아까 A는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오케이죠. 자, 2번 선지 한번 봐볼게요. B. 일자리가 줄어들었대. 왜? B가 일자리가 줄었다는 로봇의 문제인데. 로봇세가 중복부가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인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일단 2번 이상한 거. 3번 선지. C를 이어들어 경쟁의 양상. 맞죠? 여기는 가치 중립적인 거지만 그렇지. 그만큼 로봇이 중요한 시장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D.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로봇 기술 개발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적 손실이고. E. 자, 찬반의 의견에서 나는 로봇에 반대로 갔고. 됐습니까? 잘 들어. 이건 약간 내용일치적으로 푼 거야. 자, B가 지금 뭡니까? B가 새로운 기계 도입, 일자리가 줄었대. 로봇의 문제지. 로봇의 문제지. 로봇세가 중복부가 되는 세금 전혀 내용일치가 되지 않아서 보통 여러분 편하게 2번으로 갔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내용일치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런데 출제자 의도는 내용일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출제 의도는. 잘 들어. 로봇세가 중복부가 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하려면 로봇의 문제점이어야 돼? 로봇의 장점이 들어와야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보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메타적으로. 즉,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 로봇을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뭘 주장하겠어? 로봇의 도입을 주장하겠죠. 로봇을 반대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의 근거로 뭐가 들어와 줘야 되냐는 거지. 됐어? 그럼 봐.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의 근거로는 로봇이 갖고 오는 문제점들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맞죠? 얘는 로봇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해됐어? 요런 정보 분류를 해보라고 한 거야. 사실 이 9번 선지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풀렸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아이디어가 9번과 10번을 관통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9번에서 내용일치로 풀렸고 노란색으로 잘 풀었어. 어쨌든 실전에서는 시간 안에 답만 내면 돼. 문제는 10번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에서 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10번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잘 봐. 로봇 기술 발전에 따라서 로봇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이는 봐. 생산량 증거니까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인간 노동자가 대체돼 버리니 일자리 감소라는 단점이기도 하지. 결국에는 결론 마지막 문장은 다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졌잖아. 그럼 결국에는 봐.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뭐야? 로봇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점이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반박할 거야? A를 반박한대요. A가 뭐야?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산업혁명을 예시로 들어서 로봇 들어와도 괜찮다. 됐어? 그럼 로봇의 문제점을 근거로 로봇을 반대하거나 로봇을 찬성하는 애들을 비판해야죠. 반박하는 걸. 이게 구조잖아. 반박의 구조. 자, 그럼 봐.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 하셔야 된다고? 반대소술해야 된다니까. 근데 봐. 산업혁명 경험, 이건 반대소술이라 상대방 주장 인정이야. 인정이지. 반대소술이 아니야. 이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인정이지. 이미 상대방에게 산업혁명 경험 봐. 라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쓰고 있고, 우리 산업혁명 있었지만 결국 문제 해결했잖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과 같은 주장이죠. 동의하고 있잖아. 그럼 반대가 아니지.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왜 2번이야? 봐. 지금 뭐라 그랬어? 과거 사례. 과거 사례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산업혁명. 첫 번째. 상대방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고, 성급한 판단이야? 반대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자꾸 학생들은 내용 일치하니까 헷갈려요. 왜? 그거밖에 안 해봤고, 그게 당장 눈에 보이고, 그게 확신을 주니까. A랑 A랑 같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 명확해. 자, 3번 선지 봐.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요? 자, 봐. 이거는 누구 입장이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이지. 로봇을 막자는 게 아니라 도입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4번) 로봇을 도입해 기업이 로봇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뭔 소리지? 인간계 전혀 안 맞잖아. 로봇이 상상량이 그럼 일자리 감소는 더 늘어나겠지. 맞잖아.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얘는 인과 구조를 이해 못한 거고, 얘는 이해를 못하는 애고 지금. 자, 이것도 상대방이 동의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정리하면 지금 상대방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1번 산업혁명의 세포 찾자. 동의죠. 마지막 일자리 만들어질 거야. 동의죠. 반대를 해야 된다니까. 2번밖에 없다고. 4번은 아예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범주 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범주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다. 내용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인간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다. 자, 3번 선지 다시 볼게.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봐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인간 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인간이 더 잘해야 된다. 결국 인간은 적응할 것이다.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도 상대방 주장과 맥락이 같잖아. 로봇을 일단 도입해야 돼. 그리고 인간이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라고 있잖아, 지금. 이해됐어? 근데 내용일치로 봐버리면 3번이 계속 헷갈릴 거라고. 근데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보인다고. 자, 여러분이 지금 말끔히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근데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에. 왜냐면 그런 지점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존재해. 수학하고 달라. 수학은 풀이 과정이 국어 풀이 과정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거야, 수학에 비해서. 하지만 상대평가니까 1등급은 어차피 4%가 나오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마다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가 불명확하더라도 5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국어를 쉽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총체적 사고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 여러분이 설명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필기하고 정리한다면 이건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그 지점에 대한 보충 설명이 집중력이 생길 것 같다. 되셨죠? 자, 여러분, 구조도를 꼭 그려주셔야 되는 게, 사실 얘는 내용 자체가 쉬워서 내용일치로 푸나 구조로 푸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자꾸 그렇게 편하게만 해가지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근육을 기르려고 할 거야. 그럼 맨날 핑크 덤벨 갖고 이렇으면 근육이 커지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장이라는 건요, 극한에서 한 발 더 나갔을 때 성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디까지 나갈지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규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너 어쩌겠어. 내가 여러분한테 야, 적당히 살아. 야, 나 헬스 트레이너인데 너희 핑크 덤벨 1kg까지만 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얘들아, 내가 한 35kg 나가던 시절에 갑자기 나한테 3대 500 들라고 안 하겠지. 근데 지금 한 100kg 정도 나가. 그럼 3대 500 들어오라고 하겠지. 여러분 수준에 맞는
허들을 드린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구조를 왜 잡아야 되냐면 그래야 한눈에 딱 보여, 정보가. 두 번째, 그래야 문항 설계가 한눈에 딱 보여. 그래서 제가 구조 처리와 문항 설계를 한눈에 딱 보이게끔 설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원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고, 이 설계도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교과서 학습활동, 독소교과서 학습활동 보시거나 화법정보 학습활동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질문도 제가 구조도 그려보라고 그랬었죠. 요거야. 그러면 봐. 1단락은 그냥 인사야. 화법이고 발표니까. 그래서 제가 1프라임 단락으로 따로 빼버렸어요. 항상 우리 독서 구조 똑같다 그랬었죠.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포인트에 주제 세팅이 된다. 그게 봐요. 뭐냐면 1. 언어적 기능, 2. 조형적 기능이야. 됐니?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끝이야, 저걸로. 문제 다 나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저는 저 따라오세요. 이 문제는 저는 1분 컷 나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푸냐? 물론 이제 실전이고 이제 훨씬 작은 거에다가 쓰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겠지.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정자세로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 쓰는데 일단 따라와봐. 인사. 그 다음에 소개.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서 있는 의도. 2단락. 근데 이게 찐 1단락이라고. 찐 1단락. 원래니까 유래. 디자인 전반을 가리킨다. 뭐 정의. 타이포그래피 언어적 기능 1, 조형적 기능 2. 그래 주제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 됐죠? 그럼 여러분 예상을 해야지. 뭐가 나오겠어, 2단락은.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언어적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2단락에. 3단락에서도 조형적 기능이 당연히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얘기했지. 이게 화법 교수님들이 어쨌든 화법을 내야 되니까 뭘 갖다 수능해 낸다?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라 그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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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아와서. 언어적 기능에 대한 정의죠. 의미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가독성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과구죠. 예시죠. 공유하고 있는 예시죠. 3단락. 정의, 외형적 아름다움.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봐. 이것도 예술이라는 정보로 처리해주면 좋은데 언어적 기능은 예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 있냐? 아, 있구나. 어떤 의미야? 등이라는 의미가 있긴 하네. 됐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놓치면 안 돼. 뭐라고? 외형적 아름다움 뭐야? 조형이죠.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 뭐야? 언어적 기능이죠. 그러면 마지막 3은 얘는 뭐만 있어? 의미와 무관하다니까. 조형적 기능만 있는 거죠. 마지막은 지금까지 내용 이해 적용이야. 이거 터는데 30초면 충분해. 길어야 1분이야, 연습됐으면.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자, 봐.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라고 그랬지. 괄호는 뭐야? 예시자료잖아. 3번 끝. 이해됐어? 이걸 1번, 2번, 4번, 5번을 탈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용 일출하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고 때때로 실수 유발이 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설계도를 알고 가는 친구들은 그냥 확 뚫고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원래 출제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정답 1번 끝이야. 그래서 내가 1분 30초 컷 나온다는 거야. 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니? 가독성. 가독성은 뭐야? 언어적 기능. 끝. 주제 구조? 끝. 됐어? 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국어는요. 100분이 100부터 100분이 0까지 다 적용돼. 알겠니? 수학하고 비슷해. 수학도 결과 30번 문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야. 가장 기본부터 가장 심화까지 같은 원리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 자, 필기 잘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야 되더라.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 여러분, 수능에 여러분 고1 수학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오겠죠. 그런데 결국 고1 때부터 길러진 기본기가 확립이 되고 저는 오답률 탑5 실전, 오답률 탑5 모의고사 문제들 풀었던 수학 학생들 기억나잖아요. 그 패턴이 그대로 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길러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여러분은 이 연습 과정이 또 바로 내신 중간중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신경 써 주셔야죠. 자, 1단락 주제 팀단락이요. 다음 주에 예정이야. 그래서 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입 이유야. 그래서 이제 뭐 하겠대? 글의 주제는 정선의 산수하래. 얘들아 얘기했다. 정선의 산수하니까 글의 장르는 뭐야? 예술. 예술은 뭐야? 내용 플러스 형식이야. 제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제발 좀. 자, 2단락 볼게. 관동팔경은 관동지방을 소재로 8점의 산수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자, 인용했죠. 실제 산수가 가려질 수 없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형상화됐대. 얘들아 봐.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나의 감정 정서니까 내용이고요. 형상화 뭐라고? 형식이요. 그게 하냐. 정선의 산수에서도 이런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정선의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봐라. 뭐 했어? 재현보다는 생략 변형을 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치를 부각했다. 형식이야. 잘 들어. 우리가 수학에서 레벨이 되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줄 알고 그 레벨이 지났을 때 그래프를 암산해서 풀어.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애랑 못 그리고 푸는 애랑 똑같아 보이는 거야. 안과 못은 천지 차이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내용 일치만 하는 애들과 암산을 하는 애들은 똑같이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 처리나 핵심 정보가 눈에 확 띄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내가 한 수험생 시절을 돌아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정답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는 보였던 것 같다. 그때는 구조를 잡을지도 모르고 밑줄을 칠지도 몰랐어요. 기호나 풀이 과정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문제를 풀잖아. 지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형광펜이 쳐져 있었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메타인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걸 감각적으로 혼자서 구조를 판단하고 정보 처리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안 배워도 그걸 알아서 하는데 그게 정교하지 못하니 기복이 생겨버려요. 멘탈이 터져버리면. 그래서 현역대 못 간 애들은 재수함수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워서 가시라고. 그건 재능충의 영역이야. 재능이 없어도 돼.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을 쏟는다면. 교육가. 재능 있으면 더 좋고. 3달러. 자, 화면은 출제 가능성이 100%라 그랬다. 총석정이야. 총석정을 예시로 적용해주고 있죠. 자, 봐. 질문. 수직준법은 내용이야? 기법 형식이야? 형식이죠. 어떤 기법이야? 생략하는 기법이야. 쭉쭉 내려긋는 기법이야. 생략해서 부각하는 기법이야. 화면 전환. 3일포의 예시로 갔어. 얘는 뭐야? 쭉쭉 내려긋는 게 수직준법이라면 수평이야. 원금 표시하는 게 평원법이야. 형식을 가지고 분류해놨죠. 4달러. 정경인물도 봐봐, 얘들아. 얘는 일단 형식적인 측면이야. 인간을 점을 찍겠다는 거야. 그럼 점을 찍은 이유는 뭐야? 친자연적 존재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야. 그럼 봐. 어떻게 내용을 표현했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겠죠. 이러한 형상화했다라는 건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이죠. 이게 어디? 낙산살은 예시에 나와 있지. 5달러. 그 점이 뭐야? 정경인물인데 화면 보여주고 질문 때리고 대답 기다린 다음에 안 보이시죠? 라고 하면서 갔어. 마지막 6달락은 요약 정리 끝. 요 느낌이야. 답이 바로바로 튀어나온다, 얘들아. 이거 구조 잡는데 연습되잖아. 30초 1분이면 넘어. 그냥. 1번 봐. 잘 들어.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라 그랬었지. 일단 제시된 시각자료는 맞아. 근데 봐. 신뢰성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한 서적이 열거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구조를 잡아봐야 되는데 서적 열거는 모르겠고 전문가 견해 인용은 있는 것 같다. 그럼 의도가 보이지. 인용이라는 건요. 전문가 견해 인용도 있지만은 서적 인용도 있는 건데 열거 모르겠어. 돌아가지 말고 어차피 정답 가능성 낮아. 왜? 괄호에서 견해 인용이나 서적 열거에 관련된 내용은 관련성이 떨어졌잖아. 더군다나 서적이냐 전문가냐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인용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전문가 견해 인용을 읽어낸 거잖아. 스킵. 2번 선지. 그 2번이지. 전부 다 시각자료가 뭐야? 산수화전 설명해주기 위한 예시자료도 아니야. 좁히고 가도 얘를 좁히고 갔더니 2번 끝이죠. 이해됐어?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선생님이 3번은요. 결론 단락으로 가면 되잖아. 요약정리인지 보면 되잖아. 근데 시각자료는 전부 다 뭐야? 그림 하나하나잖아. 요약정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시각자료를 활용한 이야기 없다고. 시각자료를 활용한 요약이 없다고. 이해됐어? 구조처리라고 다. 순서 시각자료? 모르겠어. 역사적 사건 시각자료? 모르겠어. 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평가원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야. 너무 괄호정답 가능성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각자료 가지고 만들었지만 시각자료의 기능이 뭐였다? 예시잖아. 시각자료의 기능이 뭐였어? 예시잖아. 시각자료의 기능이 뭐였어? 예시잖아. 시각자료의 기능이 뭐였어? 예시잖아. 구조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2번을 확정적으로 딱 꽂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내용 일치로 가니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지는 거라니까. 구조 처리를 뒤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고. 그 능력이야.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니까. 쳐내는 능력이야. 학생이 전선의 산수화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가 작성한 메모인데 얘들아 잘 봐라. 내가 아까 현관에 쳤던 아름다움, 환. 그게 뭐니? 예술의 내용이죠. 자, 자연과 교감, 친자연 총재. 예술의 내용이죠. 니네 필기한 거 봐. 다 거기서 정답 선지들 만들고 있잖아. 잠깐만. 기법이지 얘네는. 생략했나? 수직준법인가? 정경이물인가? 확인해. 답 나왔죠? 총속정. 생략기법 썼어? 그렇지. 총속적, 수익준법, 생략기법. 그런데 3일포, 수평, 원금, 평원법. 됐어? 끝. 정확성 1분 30초 컷이야. 자꾸 내용 일치하니까 빠그라지는 거라고. 배우셔야 돼. 자, 구조도 그려. 이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이런 구조도 그리는 데서 나온다요. 그러면 더 엄밀하고 더 명확하고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잘 들어. 제발 색깔 펜 좀 쓰자 이제. 자, 우리 문제 풀 때 샤프로 푸시고 그 위에 덧칠해 색깔을. 그래서 다 고쳐야 돼. 똑같이 써. 자 봐. 의도가 이거야. 난 흰색은 뭐냐? 보통 글 내용을 담았을 때야. 파란색은 뭐냐? 역할이야. 구조야. 논리 구조야. 그 중에서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고쳐주거나 또는 비교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구분하기 쓰는 거고, 녹색은 배경식으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나 개념을 써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할 때는 크게 3색이면 돼. 검정, 파랑, 빨강, 4색, 녹색까지. 오케이? 형광펜은 보통 2색 정도 쓰고. 제발 좀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으니까. 자, 사진을 가리키며, 청중의 대답을 듣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 그럼 봐. 1번.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괄호 관련성을 보면. 맞아? 봐. 지금 보면은 식사 몇 번 했을까? 대답을 듣고 5번이죠.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주목 한번 해봐. 오케이? 다른 것도 나머지 구조 잡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괄호의 정답 관련성 100%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문항 설계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그래야 화법이 설계가 되니까. 제가 차근차근 구조 잡으면서 또 가볼게요, 여기도. 자, 오늘은 수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주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봐. 발표의 순으로, 구조죠. 발표의 순서를 미리 사전에 언급하면서 가고 있지.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인 거야. 1단락에서 이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얘는 했잖아요. 2단락. 자, 우선 이런 거 세모 치는 이유는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미분, 적분기호라 그랬다. 1번. 수라에 대한 건데 정의죠. 유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다. 화법에서 매체에서 화면 무조건 출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은 뭐야? 세계상과 화로가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라상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서 묘사를 했는데 얘들아 잘 들어. 여기 있는 건 하나도 기억 못해도 돼요. 대원반, 뭐 소원반, 뭐가 있고 저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정보 처리는 이런 내용 디테일 하나하나 보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30년 전, 20년 전 수능을 생각한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는 세부 정보고 묘사니까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써. 정보 가치가 많이 떨어져, 얘네는. 처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있죠. 예를 들면, 봐. 조선왕조 궁중 음식. 이거 왜 중요한 줄 알아? 레퍼런스잖아. 출처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책에 따르면 받았다고 합니다. 근거. 인용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자, 3단락 넘어가기 전에 2단락에 그랬으면 정보가치 높았던 거 집중해보자. 1단락은 뭐야? 수라상. 2단락은요. 경위, 유래, 수라상의 사진. 됐어? 그리고 출처. 이 정도야. 파란색 책 정도야. 파란색 글씨 정도야. 실제로 답은 역시 다 나올 거야. 3번 봐. 왕이 하루에 식사를 2번만 한 건 아니래. 2번 화면을 볼 건데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낙궐상, 야참의 사진인데요. 자, 몇 번 식사를 했을까요? 5번이야. 질문 대답을 들었어. 5번 식사를 했대. 그 다음 화면은 또 뭐야? 동영상인데 식사 장면 동영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넘어가 4단락. 자, 수라상 음식을 포함한 조선 궁중 대표한다고 보시는데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등등등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고 의의를 얘기해서 이렇게 됐고 자, 수라상에 대한 제가 참관 기록은 출처를 밝혔죠. 구술 기록이고 수라상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정리 끝이야. 별 내용이 진짜 없어. 이 정도만 잡으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얘들아. 자, 봐. 정보 출처 있어 없어? 있죠? 맞잖아. 아까 1단락에 있었잖아. 있었잖아. 2단락이구나. 책 얘기 있었잖아.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도 있었잖아. 됐니? 2번 선지. 내용, 요약, 정리, 마무리.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했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 구조를 놓쳤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엄밀하게 잡으시라고. 결론 따라 다시 봐봐. 수라상의 음식은 어떠하다, 요약 정리도 있는 것 같죠? 오케이? 봐봐. 수라상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 됐죠? 중심 내용이 뭔데? 수라상이니까. 요약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출처도 있고. 자, 3번 선지 봐. 질문한 건 확실하게 확인은 돼요. 근데 이해를 확인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봐. 중심 내용 확인한 건 돼. 자, 왜 되는지 볼게 봐. 출처가 언급되면요. 신뢰성 높아지는 건 100% 맞는 개념이야. 두 번째. 글의 주제는 당연히 중심 내용이야. 그럼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한번 봐봐. 요약했으면 당연히 강조되는 것도 100%야.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요약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질문도 있거든. 근데 이 질문 이해를 확인하는 건가? 일단 넘어가 볼게. 3번 선지 봐.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다. 2단락 초반부에 수라상에 대한 정의하고 있잖아. 그거 왜 그랬어? 이해 돕는 건 당연히 얘도 100%죠. 발표 순서도 있잖아. 순서 알려주면 당연히 예측되잖아. 이것도 100%잖아. 야, 그럼 뭐가 정답이냐? 다 맞는데?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주실 일은 정확하게 1번이 뭐가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풀고 정답인 이유 정확하게 써. 그러니까 하나가 틀렸잖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써. 두 번째, 헷갈리는 게 있으면 헷갈리는 이유도 정확하게 써.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게요. 단순하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풀렸을 수는 있어.
그 지점이 되게 위험한 지점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고3쯤 되면 성장하는 경험을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야.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평생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성장하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1번 일단 차치하고 2번부터 볼게. 내가 아까 괄호는 정답 관련성이 100%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제에서 정답 관련성을 못 찾았다. 2번으로도 올 수 있는 그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잘 들어.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기능을 하냐인데 기억은 자, 선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봐. 뭐야? 슈라상의 전반적인 사진이요. 전반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사진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봐. 슈라상의 전체적인 모습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이렇게 정답은 끝났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거는 문항 설계를 설명하고 싶어. 아주 중요한 부분, 문항 설계. 그럼 보세요. 1번. 전골의 조리 과정은 어디 나와 있나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좀 더 찾을 거야. 두 번째, 슈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이래요. 세 번째, 왕이 식사한 시간이래요. 네 번째, 슈라상인데 간단히 차린 이와 차리는 과정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봐. 과정이라는 거는 구조죠. 이유도 구조죠. 과정도 구조죠. 그런데 슈라상의 전체적인 모습, 왕이 식사한 시간은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내용과 구조라는, 주제와 구조라는 우리가 항상 처리했던 정보를 가지고 문항 설계를 했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3번 같은 거에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니은. 자, 왔다 갔다 사실 정말 안 좋아하지만 구조 그리고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보고 구조 좀 더 그리면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데 잘 봐. 두 번째 장면은 주제가 뭐야? 식사 횟수야 시간이야. 모르겠어? 식사 횟수야 시간이야. 이해됐죠? 내용이 쉬워서 우리가 흘려버린 거야. 뭐야? 식사 횟수예요. 3단락 주제는 뭐라고? 식사 횟수라니까? 식사 시간이 아니라? 왜? 이게 정확하게 언제 먹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밥이 있고 밤에 먹은 게 있겠지. 그 야참이겠지. 낮에 먹었겠지. 근데 언제 정확하게 시간? 몰라. 즉 식사 횟수가 초점이야. 왜? 횟수 몇 번이야? 5번이야. 좋아. 야참 몇 시에 먹었는데? 모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횟수냐 시간이냐에서 시간 정보는 모호하지만 횟수 정보는 명확하고 그렇다는 건 얘가 주제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니 횟수니?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였어? 식사 시간이 아니라 횟수였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외에도 얘네들이 과정이냐 횟수냐 이유냐 과정이냐는 전부 다 뭐야? 구조 전개 방식이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맥락이라는 거야. 즉 주제에 대한 구조 전개 방식. 그럼 봐. 다시 한번 보자. 1단락 주제는 수라상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 주제는 항상 어디 세팅돼?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라고 몇천 번 얘기했어. 그러면 봐. 주제가 뭐야? 상 차린 모습이야. 식사 횟수 장면이야. 궁중 음식이 지닌 의야. 그러면 2단락 주제가 상차림이고요. 3단락 주제가 식사 횟수고요. 장면이고요. 4단락 주제가 의야. 그럼 봐. 얘는 4단락으로 끝났고 결론 단락에서 요약의 역할을 하니? 아니죠. 의야. 의. 대표한다? 서술어 의야. 그 의의 근거야. 앞에 나온 정보는 의야. 결론 단락의 역할은 요약이야? 아니요. 의예요. 그 정답 2번 끝인 거야. 이해됐어? 요렇게 푸셨어야 2번이 특정이 된다고. 즉 무슨 얘기야? 철저한 구조 처리에서 정답이 나온 거야. 1단락 끝부분 2단락 초반부에서 주제 세팅을 하네. 2단락 주제 상차림, 3단락 주제 식사수와 장면, 4단락 주제 의. 요약이 없어. 결론 단락이 없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까지 그 요약을 잡아버렸다? 무슨 얘기야? 내용 일치로 보니까 이게 요약인지 의인지 불명확해졌어. 하지만 구조로 보니까 1단락 끝부분에 의라고 아예 박아놨고 의라는 전제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아 맞네 의였네. 이러한이라고 요약했고 이런 의의를 갖고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애가 보여버린 거죠. 명확하게 정답 2번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구조를 그리라는 게 뭐냐. 구조들을 그리면 1번 선제 왔을 때 정보가 막 흩뿌려져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라고 했지만 다음 시험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괄호 정답 관련성이 매우 높다 또는 100%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1번에서 괄호가 정답이 아닌데 였지만 괄호를 2번 문제랑 정답 관련성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100분이 100으로 가지. 그게 수학이든 국어든 인생이든.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발표를 들은 청중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자 그럼 봐.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다 나의 배경 지식이야. 써? 그러니까 무관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알게 되어 좋았어. 긍정평가죠. 그런데 아쉬웠어. 부정평가죠. 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용했죠. 그리고 여기는 의문인데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계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인정했다 그래. 자기도 인정한 거지거든. 배경 지식이죠. 그걸 바탕으로 추측을 했죠.
잘 봐라. 선지에 내가 지금 구조 처리한 워딩들 가지고 선지를 잡았을걸? 맞죠? 맞잖아. 이전에 몰랐던 사실. 배경지식. 긍정평가. 배경지식, 긍정평가. 배경지식, 긍정평가. 보여?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니까. 2번 선지. 자, 의문제기. 맞죠? 의문제기. 맞죠? 3번 선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내용. 추론하고 있죠? 추론하고 있죠? 자, 근데 봐. 1번은 긍정평가, 부정평가인데 3번은 부정평가, 3번은 긍정, 부정평가 자체가 없어. 4번 끝이야, 그러면. 이해됐어? 요런 느낌이라니까. 잘 들어. 이제 물론 얘는 부정평가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까지 디테일 갈 필요도 없이 청자 3은 일단 평가가 없어. 그냥 추측이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바로 이렇게 시간이나 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작이 은근히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봐. 이거 독서 문제라 그래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이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독서 레벨이 확 올라와 있어 지금. 연습을 좀 많이